안녕하세요. 저희가 판다스에 있는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쉽게 크롤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HTML 문서에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read underbar HTML을 통해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에서 이제 연도, 추계 인구,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조출생, 뭐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있는데요. 출산율 보면은 6.59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2019년 보면은 이제 0.92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지금 한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계속 1970년부터 계속 이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가 1925년부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구수는 조금씩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5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로 인구수는 늘어났지만 이제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출생률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100만 명이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시각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본을 통해서도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본을 통해서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import 시본 as SNS 하게 되면은 이제 시본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본은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행과 연로된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 시본에서는 판다스를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 그려볼 때 라인 플롯 혹은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키피디아 가장 하단에 있는 여기 그래프 중에 이렇게 출생 및 사망이라고 해서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일단 출생자 수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런 포인트 플롯으로 이제 라인 플롯이나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 플롯 사용법 여기 괄호에서 Shift 탭 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용법 보실 수가 있는데 X, Y, 휴, 데이터, 오더 이런 옵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옵션대로 이제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는 위에서 지정해준 df 그 다음에 x축에다가는 이제 연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연도에 띄어쓰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컬럼 이름 이런 띄어쓰기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타에 꼭 주의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여기 이제 축의 인구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 이제 1900 여기 보시면은 25년부터 19년까지의 축의 인구를 그렸어요. 이렇게 폰트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폰트 에러가 발생해서 여기 X축하고 Y축의 폰트가 다 깨져 보여요. 이 폰트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sns.set 하고 폰트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폰트는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고딕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폰트가 깨진 게 다시 잘 표현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글씨가 겹쳐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 고딕을 지정을 했지만 이제 윈도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맑은 고딕을 이 폰트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애플 고딕 대신에 요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석을 풀고 주석을 푸는 방법은 이제 커맨드 혹은 컨트롤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석을 풀 수가 있고요. 근데 맑은 고딕하고 애플 고딕 둘 다 지정하시면은 이제 애플 고딕으로 다시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꼭 애플 고딕은 다시 주석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이제 폰트 깨지는 거를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 고딕으로 일단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애플 고딕으로 연도 지정을 했고, 네, 폰트를 좀 선명하게 표시하고 싶다 하시면은 from i python에 .display이에요. 그 다음에 set 매플랄립 포매츠 import set 매플롤립 포매츠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폰트 설정을 조금 선명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그려보시게 되면은 폰트 설정이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레티나를 지원하고 있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레티나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레티나 지원을 안 하면은 좀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et 매플랄립 포매츠 해주게 되면은 글씨 약간 조금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됐고요. 일단 축의 인구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여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사이즈 조정을 하고 싶은데 그래프 사이즈 조정하시려면은 이제 import 매플랄립에 .pyplot에 as plt로 pyplot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라이브러리 불러왔으면은 요 셀 다시 실행해 주셔야지만 써주셨더라도 그 불러올 수가 있어요. plt의 figure에 fig 사이즈를 통해서 그래프 사이즈를 한 15,4 정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축의 인구 그려보게 되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연도가 여전히 겹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plt.xtix의 로테이션은 60 정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글씨가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던 게 약간 기울여져서 보이게 돼요. 25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려니까 조금 많아서 이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로테이션에서 이제 각도 90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보기 편한 형태로 글씨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축의 인구를 그려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같은 그래프를 포인트 플롯이 아니라 라인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포인트 플롯 대신에 그대로 라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C본에 있는 라인 플롯으로 바꿔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플롯으로 바꿔서 그리게 되면은 이 연도를 해마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구간별로 표시를 해서 그리게 돼요. 일단 인구가 이제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출생아 수 그려볼 텐데요. df 하게 되면은 여기 출생자 수가 보여요. 그래서 이 출생자 수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 포인트 플롯 그렸던 거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출생자 수라고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출생자 수 명 똑같이 복사를 해서 X축에는 연도, Y축에는 출생자 수로 포인트 플롯으로 15,4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Shift 엔터키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키 누르시게 되면은 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셀 실행을 해봤더니 이제 연도별로 출생자 수 명을 봤더니 이 전쟁 때 한 195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가 1970년대 이후로 이제 계속 이렇게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2019년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숫자가 1, 2, 6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1, 2의 6이라는 뜻은 이제 이게 10의 6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의 6승은 제곱을 해서 10을 6개 하게 되면은 10만이죠. 그래서 이 맨 위에는 이제 110만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 맨 밑에 있는 0.3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구해 보시려면요. 여기에서 곱하기 0.3을 하시면은 이제 30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크롤링 해온 데이터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출생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출생자 수는 30만 명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출생자 수 위에서 그렸던 것처럼 라인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포인트 플롯 대신 지우고 라인 플롯 하게 되면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 플롯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선으로 선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만 이렇게 숫자 X축에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X틱스 요거 제외를 해줘도 이렇게 연도가 해마다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1, 2, 6 이렇게 해서 자연상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30만 명 정도다. 2020년 정도에. 그래서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제 신문기사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인구 수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급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출생아 수를 그려봤는데요. 그러면 사망자 수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플롯으로 출생자 수가 아니라 이제 사망자 수 DF 해서 보시게 되면은 사망자 수 명, 요 컬럼명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생자 수 명이 아니라 사망자 수 명이라고 그려보게 되면은 네, 사망자 수는 일단 이 전쟁 시기 때 굉장히 많이 늘었었다가 조금 비슷했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인구수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망자 수도 여기 아래에서 포인트 플롯 대신에 이제 라인 플롯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해마다 여기 라인 플롯은 표시는 하지만 요 밑에 연도 표기를 이제 각 구간별로만 이제 연도 표기를 하게 되죠. 이제 라인 플롯으로도 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그려봤고요. 이제 이 위키 문서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출생 및 사망 1925년부터 이건 2016년까지를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함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에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한번 같이 표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